고급 레스토랑 멜로디의 주방에서 김아주는 그릇을 계속해서 닦고 있었다. 긴 앞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이따금 드러나는 아름다운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우아한 움직임으로 그릇을 다루었다. 또 맨손으로 설거지하고 있잖아. 레스토랑 오너인 박미영이 어이없다는 듯 말을 걸었다. 하준의 손은 새빨갛게 갈라져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하준에게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최소한 약이라도 발.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사실 이 평범한 설거지 청년이 한때 음악계를 뒤흔든 천재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곧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다. 김아주는 올해 30살이 되었다. 긴 앞머리로 눈가를 가리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그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멜로디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 아침 준비가 끝나고 점심 영업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는 중 오너 박미영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하준아, 또 장갑 안 꼈지? 미영의 어이없는 목소리에 하준은 작게 어깨를 떨었다. 정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손이 갈라졌는데. 미영은 하준의 손을 잡았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약 발라. 미영이 내민 연고를 하준은 말없이 받아들었다. 앞머리 너머로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상이 하준에게는 전부였다. 2년 전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거두어준 미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할 곳을 마련해준 은인이었다. 오후가 되어 스태프 회의가 시작되었다. 미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모두 빅뉴스야. 다음 달에 우리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게 됐어. 스태프들이 술렁였다. 유명한 작곡가 강태석 선생님이 신곡 발표회 장소로 우리 레스토랑을 선택하셨어. 그 순간 하준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괜찮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온 미영에게 하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여. 어디 아픈 거야? 앞머리 너머로 하준의 눈동자가 살짝 보였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준은 깨진 그릇을 치우며 5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강태석. 그 이름은 하준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발표회 준비로 분주한 레스토랑 안에는 강태석의 신곡 분명의 선율 데모 음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릇을 닦던 하준의 손이 멈췄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준은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분명히 흐트러져 있었다. 하준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하준은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레스토랑에 흐르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청년.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2년 전 비 오는 밤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한 남자가 해운대 해변 근처 공원 벤치에서 비를 맞고 있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우산을 씌워준 이는 미영이었다.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감기 걸리겠어요.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남자를 미영은 억지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일단 들어와서 따뜻한 거라도 마셨. 남자는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로부터 2년 그 남자는 하준으로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 레스토랑에 흐르는 분명의 선율을 들으며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꽉 쥐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격렬히 흔들고 있었다. 강태석의 방문이 다가올수록 하준은 평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앞머리로 얼굴을 가렸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어느 날 휴식 시간 주방에 준명의 선율의 데모 음원이 흐르고 있었다. 하주는 무의식적으로 그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한 유려한 움직임이었다. 하준아. 갑작스레 불린 하주는 황급히 손을 멈췄다. 미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 피아노 칠 줄 알지? 아니요, 못 쳐요. 거짓말. 그 손가락 움직임 아마추어가 아니야. 프로의 움직임이야. 미영은 갑자기 하준의 손을 잡았다. 이게 뭐야? 하준의 손은 설거지로 갈라진 상처투성이일 뿐 아니라 손가락 관절이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오랜 세월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답지만 강인한 손가락 모양이었다. 완전 엉망이잖아. 손 좀 아껴 써. 미영이 하준의 앞머리를 올리려 하자 하준은 황급히 몸을 뺐다. 얼굴 안 보여주고 싶어. 미안합니다. 또 그 소리. 사과하지 말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미영은 약상자를 꺼내 하준의 손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하준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괜찮아. 말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미영은 하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다. 언젠가 그 앞머리 뒤에 진짜 너를 보여줘. 내가 기다릴게.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앞머리 틈새로 미영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에 고요 속에서 홀에 홀로 그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긴 앞머리에 가려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마법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낮에 흐르던 분명의 선율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영혼이 담긴 연주였다. 어둠 속에서 오직 피아노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선율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다음 날 미영이 중대한 발표를 했다. 발표회까지 일주일 남았어. 다들 준비 잘하고 있지? 스태프들이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피아니스트는 유명한 최윤재 씨가 와주시기로 했어. 완벽한 연주회가 될 거야. 그 순간 하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최윤재는 강태석과 연관된 연주자였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적중했다. 발표회 당일 아침부터 레스토랑은 분주했다. 특별한 요리 준비, 행사장 세팅, VIP 손님 맞을 준비. 하준은 여느 때처럼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오후 3시 강태석이 도착했다. 생각보다 평범한 가게네요. 강태석은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미영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수진 선생님의 추천이라 거절할 수는 없었죠. 강태석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했지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닦는 하준은 눈에 띄지 않았다. 긴 앞머리에 가려진 얼굴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켜다. 행사 시작까지 1시간 남았다. 하지만 피아니스트 최윤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최 씨에게서 연락 왔나요? 미영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글쎄요, 저는 모르죠. 강태석이 태연히 답했다. 30분 전 최윤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한 사정으로 못 온다고 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체 피아니스트를 구하려 했지만 이 시간에 누가 올 수 있겠는가. 곤란하네요. 강태석이 씩 웃었다. 그 미소를 본 하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건 처음부터 꾸며진 함정이었다. 연주자도 준비하지 못하다니 이로써 내 신곡 발표회가 망했군요. VIP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음악평론가 이수진과 레코드 회사 임원들을 포함한 업계 거물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실패하면 멜로디의 평판은 땅으로 떨어질 터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 필사적으로 사과했지만 강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가게는 2번 다시 안 써요. 이수진 선생님께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강태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레스토랑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곳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그때 주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향했다.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설거지 청년이 서 있었다. 너 뭐야? 강태석이 날카롭게 말했다. 제가 치겠습니다. 홀이 술렁였다. 설거지꾼이 피아노를 친다고? 터무니없다는 분위기가 흘렀다. 설거지꾼이. 강태석이 비웃었다. 얼굴도 못 보여주는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나? 하준은 떨면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정말 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난치지 마. 경비원 불러. 잠깐만요.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하준 앞을 막아서다. 이 사람에게 연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오너 제정신이세요? 얼굴도 안 보이는 남자에게? 미영은 하준을 돌아보았다. 하준아, 정말 칠 수 있는 거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하준을 보고 미영은 결심했다. 따라와. 미영은 하준의 손을 잡고 대기실로 데려갔다. 대기실에서 미영은 하준과 마주했다. 하준아, 너를 믿어. 하지만 이대론 무대에 못 올라. 미영은 부드럽게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머리 좀 정리하자. 손님들 앞이잖아. 괜찮아. 미영의 손이 조심스레 하준의 앞머리에 닿았다. 빗을 꺼내 조심히 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긴 앞머리를 양쪽으로 나누고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했다. 가만히 있어. 곧 끝나. 미영의 따뜻한 손길에 하준의 떨림이 멈췄다. 마치 어머니에게 머리를 빗겨주는 아이처럼 미영에게 몸을 맡겼다. 자, 됐어. 미영이 한 발 물러서 하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드러난 하준의 얼굴. 단정한 이목구비, 강렬한 의지를 담은 눈동자. 하준아, 너 엄청 잘생겼잖. 미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탄할 시간이 없었다.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홀로 돌아온 두 사람을 강태석이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돌아왔나? 저 남자가 정말로. 강태석의 말이 중간에 멈췄다. 머리를 정리한 하준의 얼굴을 보고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설마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피아노 앞에 다가갔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VIP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특히 음악 저널리스트 이수진은 하준의 손가락 움직임에 주목했다. 하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리된 머리 사이로 드러난 얼굴이 조명에 비쳤다. 단정한 이목구비, 강렬한 의지를 담은 눈동자. 강태석은 낯익은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이 남자는 누구지? 강태석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준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건반에 손가락을 얹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홀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강태석이 발표한 분명의 선율과 완전히 다른 곡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곡이었지만 그 깊이 아름다운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다. 하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인생의 전부를 음에 담는 듯했다. 이것이 진짜 분명의 선율이었다. 강태석이 발표한 것은 그저 음표를 나열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하준이 연주하는 것은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음악이었다. 음악이 이어질수록 홀은 고요해졌다. 모두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선율에 빠져들었다. 강태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 연주, 이 해석, 이 영혼의 담김. 설마. 미영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머리를 정리해준 청년이 이런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하준이 떨림을 멈춘 순간 그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였던 순간을 떠올렸다.
중반 하주는 즉흥적으로 편곡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5년간의 고통, 절망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새로운 멜로디였다. 이수진이 놀라며 소리쳤다. 오리지널이야. 강태석의 악보에는 없는 완전한 오리지널 파트야. 강태석의 확신이 깊어졌다. 자신에게는 절대 연주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을 이 남자가 당연하다는 듯 연주하고 있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음악은 더욱 고조되었다. 하준의 이마에 땀이 빛났지만 미영이 정리해준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보! 누군가 외쳤고 기립 박수가 시작되었다. VIP 손님들도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하준은 조용히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강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태석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목소리, 그 연주. 설마 김하준 아니야? 홀이 술렁였다. 사라진 천재 작곡가의 이름이 속삭임으로 퍼져나갔다. 하준은 조용히 답했다. 오랜만입니다, 강태석 선생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5년 전 당신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작품도 명예도 제 자리를. 하준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곡에 담긴 진짜 영혼입니다. 이것이 제 진짜 운명의 선율입니다. 강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끝나지 않는 박수 속에서 한 VIP가 일어섰다. 너 5년 전에 그 천재 작곡가 아니야? 김하준 사라진 천재. 홀이 더욱 술렁였다. 한때 음악계를 뒤흔든 천재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오갔다. 왜 이런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 5년간 어디 있었던 거야?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태석이 황급히 소리쳤다. 아니야, 이자는 정신병을 앓아서 위험한 인물이야. 위험해. 이수진이 날카로운 시선을 던져다. 방금 그 연주를 듣고도 위험하다고? 오히려 왜 그가 이 곡을 완벽히 연주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죠, 강태석 씨. 강태석이 말문이 막혔다. 그저 악보를 봤던 거겠지? 악보를 봤다고 저런 즉흥 편곡이 가능하다고? 이수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죠. 재생 버튼이 눌렸다. 스피커에서 하준과 강태석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내 재능을 살려줄게. 악보 전부 내놔. 하지만 선생님, 이건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날 못 믿나? 홀이 조용해졌다. 이어 또 다른 녹음이 흘러다. 이수진 선생님 계획대로입니다. 하준의 작품은 전부 손에 넣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를 업계에서 쫓아내면 완벽해. 강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이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왜 김하준 씨가 5년 전 갑자기 업계에서 사라졌죠? 왜 당신의 신곡과 하준 씨의 과거 작품이 비슷하죠? 증거가 하나씩 제시되어다. 하준의 옛 악보, 강태석의 발표곡과의 비교,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일어섰다. 하준과 같은 음악 학교 동기였다. 하준이 이 곡을 작곡한 게 맞습니다. 졸업작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죠.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잇따라 증인들이 나타나다. 강태석의 권력을 두려워해 침묵했던 이들이었다. 이수진이 일어섰다. 터무니없어. 증거도 없는데. 증거라면 있습니다. 하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곡에는 저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악보에 적히지 않은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죠. 하준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곡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곡입니다. 어머니 생일 3월 15일을 음표에 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하준이 특정 부분을 연주하자 과연 그 음의 배열이 드러났다.
강태석 선생님 당신은 이 의미를 몰랐겠죠. 그래서 그저 악보를 따라 발표했을 뿐. 강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영이 하준 옆에 섰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매일 성실히 일해줬어요. 얼굴을 숨긴 채로라도 필사적으로 살아가려 했죠. 미영은 강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갈라진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누구에게도 정체를 밝히지 않고 묵묵히. 당신과는 다릅니다.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랬어요? 하준은 조용히 답했다. 강태석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5년도 어쩌면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홀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음악을 훔친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음악은 누군가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훔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도착했다. 저작권 침해와 사기 혐의로 강태석과 이수진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기다려, 이건 뭐야? 소리치는 강태석을 하준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증오가 아닌 연민의 눈빛으로. 3개월 후 강태석과 이수진은 업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하준은 작곡가로 정식 복고했고 머리를 짧게 자른 채 예전의 상쾌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멜로디에서 일하고 있었다. 왜 아직도 설거지하고 있어? 잘생긴 작곡가님이. 미영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하하 복귀했는데도. 하준은 미영을 바라보았다. 미영 씨가 저를 처음 발견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때는 제 얼굴도 보이지 않았지만 미영 씨는 제 외모가 아닌 저 자체를 봐줬죠. 갑자기 뭐야 그 말. 미영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날 밤은 하준의 복귀 기념 콘서트였다. 신곡 멜로디가 가르쳐준 자리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초연되었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하준아. 네. 앞머리 이제 기르지 마. 왜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깝잖아. 그거 말고. 바보. 더 말하게 하지 마. 웃음 짓는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건반에 닿았다. 따뜻한 박수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하준은 생각했다. 잃어버린 5년은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